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전 남편이요. 20년 만에요. 손에는 낡은 봉투. 재혼한 남편은 뒤에 서 있었고요. 이걸 받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봉투를 펼쳤을 때요.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이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혼한 남편도 얼굴이 하얘졌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고요? 그건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제 나이 68입니다. 이름은 박순이에요. 재혼한 지 3년째죠. 남편 정수 씨는 70이고요.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보냈거든요. 정수 씨 부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제 전 남편은 20년 전에 떠났죠. 아니, 떠나보냈어요.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말해주죠. 산책도 함께해요. 아파트 단지를 2바퀴 매일 아침 7시에요.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오나 봐요. 올해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소소한 대화들이요. 그게 제겐 행복이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32평이에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크진 않지만 아늑하죠. 베란다에는 화분이 있어요. 제가 키우는 제라늄이요. 정수 씨가 물을 줘요. 이 친구들 목마르겠어요. 그러면서 웃죠. 참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9월 중순쯤이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과일 코너 쪽이었죠.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키, 어깨 라인, 걸음걸이. 심장이 덜컥했어요. 설마 돌아보려는 순간 그는 사라졌고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죠. 손에 든 사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죠. 아, 네. 죄송해요. 주워 담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정수 씨가 거실에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제 기색을 금방 알아채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더워서 그래요. 웃으며 대답했지만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장 본 걸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죠. 착각이겠지. 그 사람일 리 없어.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정수 씨가 만든 된장찌개. 맛있었지만 목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죠. 입맛이 없나 봐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왜 안 드세요? 조금 체한 것 같아요. 약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거품이 손에 묻었죠. 그때 생각났어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전화를 받았던 거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남편분 바람 피우는 거 아세요? 그때부터였죠. 모든 게 무너진 건요. 여보, 정수 씨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네. 멍하니 서 계시네요. 아, 미안해요. 피곤한가 봐요. 먼저 들어가 쉬세요. 네.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정수 씨가 뒤척였어요. 누군데 이 밤에? 잠에서 깬 거죠. 몰라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전화를 꺼버렸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을요. 직감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 씨는 다시 잠들었지만 저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있었죠. 천장만 바라봤어요. 왜 지금 나타나는 거지? 뭘 원하는 거야? 제발 그냥 있어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더 큰 폭풍이 올 줄은요. 사흘이 지났어요. 전화는 계속 왔죠. 하루에 3~4번씩 받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요. 정수 씨는 눈치챘어요. 요즘 전화 많이 오네요. 보험회사 같아요. 번호 바꾸는 게 어때요?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1205시죠? 네, 맞아요. 택배가 왔는데요.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발신인이 직접 전달하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 창백했어요. 경비실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저기요?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익명이었죠. 주소는 맞는데 발신 일란이 비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들고 올라왔어요. 정수 씨는 산책 나간 상태. 혼자였죠. 테이프를 뜯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맨 위에 놓인 건 20년 전 제 사진이었죠. 30대였을 때요. 아이들과 함께 찍은 거. 민지가 10살, 준호가 8살 때였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다 같이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전 남편과 찍은 것도 있었어요. 신혼 때 사진, 결혼 10주년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걸 보내는 거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맨 아래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 순이에게. 익숙한 필체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010땡땡땡땡땡땡땡땡. 태진. 편지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죠. 거실 바닥에요.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정수 씨였죠. 황급히 사진들을 주었어요. 상자에 담았습니다. 뭐 하세요? 아, 정리하는 중이에요. 무슨 상자예요? 헌옷이요. 또 거짓말이었죠. 헌옷? 정수 씨가 다가왔어요. 네, 버리려고요. 같이 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수 씨가 멈췄죠. 그래요.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정수 씨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죠. 상자를 베란다 창고에 숨겼어요. 화분 뒤쪽에요.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정신 차려, 박순이. 아무 일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수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하지만 대화가 없었죠. 서로 말이 없었어요. 맛있어요. 정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형식적인 대화였죠. 설거지를 마쳤어요. 정수 씨는 TV를 봤고요. 저는 베란다에 나갔어요.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창고 쪽을 봤죠. 상자가 보였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수 씨는 코를 골았지만 저는 천장만 봤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현관 밑에 뭔가 보였죠. 다가가 봤어요. 편지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나주세요. 그게 전부였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편지가 왔어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네 번째 날, 편지는 달랐어요.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아이들, 우리 딸 민지, 38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죠. 아들 준호는 36, 아직 미혼이고요. 둘 다 아빠가 20년 전 바람 피워 떠났다고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라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뭐 보세요? 깜짝 놀랐죠. 정수 씨였어요. 산책에서 돌아온 거. 아무것도. 황급히 편지를 숨겼어요. 뒤로 감췄죠. 또 숨기시네요. 정수 씨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뭔가 숨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정수 씨가 제 손을 봤어요. 편지가 보였던 거죠. 이건 보여주세요. 안 돼요. 왜요? 그냥 당신 아내잖아요, 나. 정수 씨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차갑게요. 그날 오후였어요. 정수 씨가 말했죠. 산책 안 가요? 피곤해요. 계속 피곤하시네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네요. 정수 씨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화났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그런데요. 그렇게 들려요? 네. 그럼 미안해요. 정수 씨도 사과했지만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죠. 저녁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맛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럼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젓가락을 놨어요. 먼저 일어날게요. 다 못 드셨는데. 괜찮아요. 침실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밥상을 치웠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지? 다 내 탓인가?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물이었지만 뜨거운 줄 몰랐어요. 감각이 없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정수 씨와 대화가 끊겼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밥 먹어요. 네. 잘 자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수 씨가 물었죠. 요즘 이상해요. 직설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정수 씨 손에 그 편지들이 들려 있었어요. 4장 모두요. 어디서 찾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랍에 있더군요. 남의 서랍을 왜? 남의 서랍? 정수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남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이 연락했어요? 대답하세요. 그래요. 인정했습니다. 왜요? 저도 몰라요. 몰라. 네, 정말 몰라요. 말이 돼요. 그게 정수 씨가 편지를 흔들었죠. 20년 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만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왜 편지를 숨긴 거예요? 당신이 말 안 하면 어떡해요? 정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무서워서요. 뭐가? 당신이 오해할까봐. 지금 오해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아니에요.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숨긴 거예요? 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이게 다 내 탓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서로 소리만 높아졌죠.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하네요. 저도요. 이렇게 살 거예요? 대답 좀 해요.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몇 벌 챙겼죠. 뭐 하는 거예요? 며칠 나갔다 올게요. 어디로요? 친구 집이요. 정수 씨,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갔죠. 정수 씨, 제발. 뒤따라갔어요. 이틀만요. 문을 열었어요. 정수 씨,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현관 앞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지?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나는 뭘 잘못한 거야? 왜 다 내 탓이 되는 거야? 무릎을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혼자 있는 집, 너무 조용했죠.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침실로 들어갔어요. 정수 씨 베개가 보였죠. 그 베개를 안았어요. 정수 씨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해요.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정수 씨.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죠. 정수 씨였어요. 며칠 생각 좀 할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버림받는 건가?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이 떠났을 때 혼자 남겨졌었죠. 그때처럼 또 혼자가 되는 건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중얼거렸어요. 왜 다들 날 떠나는 거지?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겨울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띵동. 가슴이 뛰었어요. 정수 씨다. 달려갔죠. 문을 열었어요. 정수, 말이 끊겼습니다. 정수 씨가 아니었어요. 그가 서 있었죠. 전 남편, 김태진이요. 2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진 씨,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나이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편지 못 받으셨나요? 받았지만 만나주시겠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진 씨가 들어왔어요. 20년 만에요. 우리 집에요. 아니, 정수 씨와 제 집에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말이 없었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또 침묵이었어요.
태진 씨가 먼저 말했죠. 많이 놀라셨죠? 네, 미안해요. 20년 만에 미안하다고요?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그래요. 태진 씨가 고개를 숙였죠.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20년 만에요?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을요? 들어주시겠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진 씨가 가방을 열었죠.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명의 통장이에요. 제 통장? 네. 무슨 소리예요? 열어보세요. 받아들었어요. 펼쳤죠. 입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2005년 3월부터 매달 2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요. 20년 동안 총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넣은 거예요. 왜요? 아이들 양육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 안 나왔어요. 당신이 혼자 키운 거 알았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당신이 바람 피워 떠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 아니에요. 태진 씨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아팠어요. 아팠다고요? 네. 그게 무슨 병에 걸렸어요. 태진 씨가 또 가방을 뒤졌어요.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병원 기록이요. 건네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죠. 환자명 김태진, 병명 간암 말기, 진단일 2005년 2월 15일, 예상 여명 6개월, 숨이 멎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네. 그럼 그때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왜요?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태진 씨 목소리가 떨렸죠. 민지가 10살, 준호가 8살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프다는 거 알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제 보험금이 있었어요. 보험금? 네, 5천만 원이요. 사망보험금이었죠. 하지만 이혼하면 당신이 받을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척 했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요. 그래야 이혼이 빨리 되니까요. 이혼하고 죽으면 보험금이 아이들한테 가요. 당신이 법정 대리인으로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면 덜 슬플 거라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그 여자는요? 여자? 바람 피운 그 여자요. 사촌 누나였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태진 씨가 핸드폰을 꺼냈죠.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에요. 중년 여성이었어요. 태진 씨와 닮았죠. 가족 사진이에요. 여기 이름표 보세요. 확대했어요. 김혜진 마이너스 사촌. 적혀 있었습니다. 연극을 부탁했어요.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당신이 저를 포기하니까요.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진 씨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순이야. 2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요. 소리 없이 울었죠. 티슈를 꺼냈어요. 태진 씨에게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네.
기적이었어요. 태진 씨가 말했죠. 의사도 놀랐대요. 항암 치료받고 수술도 했어요. 5년이 지났죠. 그때 완치 판정 받았어요. 2010년이었어요. 그럼 왜 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당신 재혼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찾아갔었어요. 언제요? 준호가 대학 들어간 해요. 2015년이었죠. 그때, 네, 봤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걷더라고요.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요. 왜? 당신 행복을 뺏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아프게 했는데 또 아프게 할 순 없었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당신한테요. 손이 떨렸어요. 민지는 이제 엄마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SNS 봤어요. 준호는요? 준호는 회사 다니더라고요. 둘 다 잘 컸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만해요. 진심이에요. 그만하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2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당신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와야 했어요. 왜요? 제가 또 아파요. 이번엔 췌장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늦기 전에요. 손이 떨렸어요. 당신 허락을 받으려고 왔어요. 민지랑 준호 만나도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정수 씨한테 들켰어요. 네. 편지요. 아, 지금 집 나갔어요. 쟤 때문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숨긴 거예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둘 다 돌아봤어요. 정수 씨였습니다. 당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 씨는 멈춰섰죠. 태진 씨를 봤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태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수 씨 얼굴이 굳었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설명할 게 있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도. 정수 씨는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들어왔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이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말씀하세요. 정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차갑게요. 당신 말부터 들어야겠어요. 저를 봤죠. 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병 이야기, 바람이 거짓이었던 것, 통장 이야기, 20년간의 오해, 모든 것을요. 정수 씨는 말없이 들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죠. 태진 씨도 보충 설명을 했어요. 증거들을 보여줬고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군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죠.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괜찮아요. 그리고 태진 씨를 봤죠. 힘드셨겠어요. 네.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그래도 될까요? 태진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연하죠. 정수 씨가 말했죠. 아버지인데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태진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일어났어요. 제가 민지한테 연락할게요. 네. 천천히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수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따랐죠. 태진 씨에게 줬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정수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속삭였어요. 우리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정수 씨. 아니에요. 당신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진 씨가 말했어요. 두 분 모습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순희 씨,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수 씨가 말했죠. 저도 노력할게요. 이 사람 행복하게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뒤였어요. 민지와 준호를 만났죠. 카페에서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지가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준호 오빠는요? 곧 올 거야. 준호가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민지가 다시 물었죠.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데 카페 문이 열렸어요. 태진 씨였습니다. 저분은 준호가 물었어요. 너희 아빠야? 네.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살아계셔. 준호도 얼어붙었죠. 태진 씨가 다가왔어요. 민지야.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이게 무슨...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민지야. 거짓말이죠?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진짜 아빠야. 어떻게? 준호가 물었어요. 앉아라. 설명해 줄게. 모두 앉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죠.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설명을 마쳤어요. 침묵이 흘렀죠. 민지가 먼저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 민지야. 태진 씨도 울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아빠 바보. 민지가 태진 씨를 안았어요. 정말 바보예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죠. 다가갔어요. 아버지, 준호야.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많이. 셋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정수 씨가 옆에 있었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수 씨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잘 됐어요. 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질투도 없었고요.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다행이라는 생각만. 아이들이 아빠를 찾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은요. 1년이 지났어요.
태진 씨와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죠. 정수 씨도 가끔 함께해요. 아빠, 정수 아저씨도 오세요. 민지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에요. 명절에는요. 우리 집에 모두 모여요. 태진 씨도 와요. 민지 남편, 아이들. 준호도요. 정수 씨가 음식을 준비하죠. 태진 씨가 설거지를 해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요. 이상한 가족이죠. 하지만 따뜻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태진 씨가 말했죠. 당신 정말 잘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네요. 네. 감사하게 살아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아이들 덕분에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 키웠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함께 키운 거예요. 고마워요. 저도요. 인생은 참 이상해요. 미워했던 사람이 다시 소중해지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의미로 남기도 하죠. 저는 지금 두 남자에게 받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헌신이었고 하나는 동행이에요. 둘 다 제 인생에 필요했던 사랑이었죠. 헌신은 과거를 채웠고 동행은 현재를 지켜줘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어제 정수 씨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뭐요? 저랑 결혼한 거요. 왜 그런 질문을요? 궁금해서요.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다행이네요. 당신은요? 저도 안 해요. 정말요?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웃었어요. 둘 다 웃었죠.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를요. 감사하며요. 여러분은 과거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미움으로요? 아니면 감사로요? 저는 이제 알아요. 모든 사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요. 끝난 사랑도, 새로운 사랑도 다 소중하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정수 씨에게 말해요. 사랑해요. 정수 씨도 대답하죠. 나도요. 그리고 가끔 태진 씨도 생각해요. 잘 살고 계시죠? 건강하세요. 마음속으로요.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만 여전히 사랑이니까요. 인생은 길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랑이 있죠. 모두 다르지만 모두 소중해요. 그걸 이제 알아요. 68배요. 늦게 배웠지만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